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주간 기준으로 4% 안팎의 상승을 보였던 미증시가 이제 다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 선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시작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멘토와 멘티들의 트레이딩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좋은 전략들도 같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우리 미국 시장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약속했던 올해 에너지 수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달러 기준인 수입 목표치를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속보인데요. 중국은 기존 1단계 합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정제유, 석탄 등 미국의 에너지 상품을 250억 달러 규모를 사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20억 달러 어치밖에 사들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매달 30억 달러어치를 올해 말까지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치가 수입량이 아니라 수입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합의안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양으로 따졌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치를 메울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유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이 달러 자체로 이제 이 수입 목표치를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국에서는 좀 힘겨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셰일 업체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에너지 산업이 아닌 농산물과 공업품 부문에서 사들이기로 했었던 그런 양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에너지 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약속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국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업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도 몰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중 강경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소식들 전해지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가 15조 달러 증가해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부채는 연말쯤에는 200조 달러에까지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유동성 정책에 나섰고 또 부채 문제가 이로 인해서 언급이 꾸준히 되어 왔었는데 200조 달러면 한화로는 20경원이거든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 수준에 달하는 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이고요. 당장 우리나라도 오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또 중국에서는 새로운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을 시사함에 있어서 오늘 증시가 5%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미국 의회에서도 대규모 수포 부양책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수록 부채는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양책 소식들이 이 경제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뒤에는 부채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겠고요. 또 OECD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의 회원국 국민 13억 명이 1인당 최소 13,000달러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경제 충격은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고 OECD가 분석을 했고요. 부채 문제가 증가하면서 현금 확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타격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짐 러저스가 다시 한번 증시의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의 광기로 주식시장은 또 다른 붕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소한 뉴욕 증시와 아마도 일본 증시가 블로우업 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로저스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일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찍어내고 있고 또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빌려 쓴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 인세인,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전 기사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 증가와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는 이 증시 랠리를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 버블이 꺼진다는 점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채 문제도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긴 강세장 뒤에 거품 폭발로 변모한다면서 특히 막대한 돈이 갑자기 공급된 뒤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짐 로저스가 경고했습니다. 특정 붕괴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말해주기도 했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경제며 증시며 이렇게 떠받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과연 증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방송 지켜보시면서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렌 버핏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버핏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보유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천연가스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한화로 약 11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버핏 회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해서 주식을 처분만 해왔지 어딘가에 대규모로 투자한 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미중 무역 갈등과 굉장히 직결된 분야라는 점에서 또 글로벌 주식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 덕분인지 오늘 또 천연가스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아까 5%대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상승분을 1% 정도 반납을 하고 4.04% 오른 1.804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시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1.3% 상승입니다. 3,1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5% 오름세입니다. 1,48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40.5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가량 상승입니다. 1,7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89% 상승입니다. 1.134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정철 에이지 멘토 그리고 김나희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멘토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이제 공포를 먹으면서 이제 점점 커가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와 19 확산과 경제 지표를 맞바꿨다. 코로나19도 마음껏 확산하고 경제도 계속 떠받치고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지표까지 잘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실업률 잘 나오고 나서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아시아에서 지표가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다는 것보다는 베트남이 PMI가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조금 괜찮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교해 볼 부분은 과연 중국이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올라왔던 경기 반등 사이클의 그 속도와 미국이 코로나를 잡고 올라왔던 속도, 뭐 이제 둘 다 잡힌지 못 잡은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잡았다고는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속도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지금 현재 파티는 좀 즐겨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 일주일 주간 트레이딩으로는 다시 또 매수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이 회복하는 속도의 차이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파티를 좀 즐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에이즈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QE 건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세를 좀 탄력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시황 캐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 중에 짐 로저스가 어떤 상승세에 대해서 하락 전환할 거다, 이거에 대한 예측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안 될 텐데, 지금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제 코멘트를 단계 추가로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어떤 대선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이번에 이제 QE 건을 계속 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회사채 매입 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회사채들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채들의 매입에 대한 처분을 또 결정하게 될 시기가 저는 이제 내년 초에 공격적으로 이제 회사채 매입했던 건들을 뭐 처분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 중단하고 이런 건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 시점 기준으로 이제 증시 내부에서도 거를 종목들 걸러지고 증시에 대한 조정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선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자, 물론 이제 3분기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랠리이고 4분기 때는 그 상승 속도는 떨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가속도는 분명히 일봉으로 봐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장이 이제 뭐 끝나는 시점 혹은 이제 상승세가 일시적이나마 조정을 받는 시점은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는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대해서는 뭐 조정은 살짝 올 수 있겠지만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함부로 매도로 돌리셨다가 잘못해서 QE에 때려 맞아가지고 상승세에 나오면은 또 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김라이 멘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티 김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은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될지 저희와 함께하면서 짚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김나희 멘티의 트레이딩 저희 2시간 동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지수 선물 개장하자마자 아시아장 중에 오전장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들이 1%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김정철 멘토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짐 로저스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저는 짐 로저스 얘기 중에 그 상품 얘기, 곡물이나 상품 이거 빼고는 다 믿고 거르거든요, 전부 다. 네, 잘 못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거 빼고는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상품 쪽 이쪽만 좀 잘하시기 때문에 네. 이쪽만 주로 포커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지수 쪽은 뭐 딱히 뭐 크게 영향이 없지 않나 저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그거보다는 워렌 버핏이 천연가스 쪽 약간 건드렸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이제 조금 다시 재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과연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10년 뒤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아시아장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일일 변동폭은 좀 위로 지금 솟구친 상황인데 네. 저는 한 두 가지 라인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딱 보시면은 한 1475.00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서 1466 라인 요 라인 쪽에서 한번 매수 한번 보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여기를 이탈하면 좀 한번 좀 템포 쉬고 보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장 초 전략이 중요한데 개장 상황, 그러니까 이쪽 라인까지 오면 매수를 하되 개장 시간이 되면 네. 좀 일단 관망하고 개장 지켜보고 가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뭐 윤지 멘토님 얘기했지만 역시 증시의 경험은 맞아요. 연준에 맞서면 망합니다. 예, 연준에 맞서면 안 돼요. 예, 연준에는 절대 맞서면 안 됩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인다. 그때 그냥 주식 안 하면 돼요. 그때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줄이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한참 올려놨다가 살짝 지금 횡보하고 살짝 줄이고 있는데 올려놨던 그 포인트로 다시 내려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는 단기 조정을 좀 얘기했어요. 단기 조정했는데 정말 조정 정말 안 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힘든 조정 하나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장은 손에 꼽을 겁니다. 아마 손에 꼽을 거니까 이번에 아마 다시 좀 상승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좀 지표 영향 때문에 조금 상승 방향으로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연준에 맞서지 말자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데 앞서 이제 짐 로저스 믿고 이제 거른다. 상품 쪽은 괜찮아요. 괜찮다. 제가 2008년에 짐 로저스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2007년에 이제 그 어그리컬처들이 다 급등을 할 때 그때 이제 어그리컬처에 대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뷰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도 참 도움이 됐어요. 그때 막 사회 이제 금융권에 은행에 딱 입사했을 때 그때인데 그거 말고는 딱히 맞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짐 로저스가 원래 퀀텀 펀드 이렇게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했던 그런 엄청난 잘했던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 뒤로는 일부 조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 로저스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쵸, 좋아하시는 분이고 통일을 꿈꿔오시는 분이고 그러면 나한테 사회에서 좀 계속 하시지 왜 감동가지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투자가를 좀 높이 사세요? 저는 피터 린치, 그다음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그다음 필립 비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리타분한 가치 투자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멘토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에이즈 멘토님과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아까 김정철 멘토님의 발언 중에서 짐 로저스에 대한 얘기는 저도 딱 동감하는데 왜냐면 이 짐 로저스가 약간 대체 투자 이쪽에 좀 전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 상장주 외의 시장에 대해서만 파는 분이거든요. 약간 거기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좀 능하신 분이고 상장주나 어떤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없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근데 사실 발언은 비슷해요. 저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는 저건 그냥 누구나 똑같이 보고 있는 거라서. 미국의 대학생 아무나 멱살 잡고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할 거야. 네, 일단은 증시 자체가 지금 오늘장에 상승세 봤다가 지금 오후장부터 수급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상승세 수급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좀 뺐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뺀다면은 저는 한번 400 정도까지는 뺄 수 있는 폭이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요. 근데 이 수급 자체가 전환이 되려면은 지금 한 10시 반 이후에 한 번 더 탄력세를 상승 쪽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탄력세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번 정도 빼줬다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저는 이제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장에 한번 노려보실 자리가 462, 1462자리 나스닥에 대한 매수 포지션 하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 자체가 매도로 꺾이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한번 뺐다가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방송 중에 매매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한번 또 신고가 도전을 갈 것처럼 막
치고 올라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좀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오후장 돼가지고 일단 저번 주 수급 공급 변화 때문에 오늘장에 장 초반부터 탄력받았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뭐 60틱, 70틱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일 같은 경우 방향성 잡은 상태가 아닌 만큼 트레이딩 포지션 아직은 뭐 매수 매도 다 단타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가실 수 있는 자리 40.36 정도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 지수 매수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골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밀리는 거 뭐겠습니까? 코로나 불안감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골드 같은 경우는 같이 그냥 매수해 놓으면 마음 편하게 코로나 때 불안해도 골드가 올라갈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 골드 또 안 올라갈 때 사다가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 뿌린다는 얘기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투자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 골드 같이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도 같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한번 쭉 짚어봤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진행해보죠. 오늘도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1% 넘게 지금 1.2% 전장 대비해서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 중에 좀 급하게 올렸다가 지금은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전부 매수 들어주셨어요. 먼저 우리 김정철 멘토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아주 단기 트레이딩적으로도 매수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이라면 사실 매수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개장 전까지만 했을 때는 매수가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 일주일치로 봤을 때도 한 매수가 맞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이미 지표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개장 전까지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딱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네. 나스닥 같은 경우 현재 제가 라인 잡아놓은 거에 걸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 볼만하다. 양쪽 그냥 두 개, 한 개 해놓고 보고 여기서 밀리면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하고 그냥 골드 갈아타면 되죠. 아주 편한 트레이딩 방법이니까 그냥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30분 정도, 그러니까 개장 전에 일단 한번 움직임에 청산 한번 해주고 개장 한번 보고 가자. 뭐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게 IT 쪽에서 먼저 이제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좀 나와서 이제 좀 예상은 갑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내일 또 다시 또 전체 IT 쪽 흐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자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관망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실 오전에 그냥 매수 때렸어야 돼요. 그냥 그 눈 감고 매수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중국 쪽 모르겠는데 베트남 쪽 지표 나오자마자는 거의 매수였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유로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급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독일이 원래 이제 ECB랑 한번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봉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독일 ECB도 7월 내로 다 풀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7월 말까지 풀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올라왔는데 유로 같은 경우도 매매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도 상당히 장중에는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한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을 좀 다양하게 좀 보시면서 좀 전략 굳이 안 나오는 거 쥐어짜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미 오늘 좀 오전 중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1475선 그리고 466선에서 1476, 466입니다. 예. 476선. 476, 그다음에 466선 그리고 466선 조금 눌려줄 때 매수하는 전략 좀 세워드렸습니다. 개장 전까지 좀 움직임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지 멘토님의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지금 미증시 기준으로 해서 증시랑 뭐 골드랑 다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미국 내에서 그냥 투자 대기 자금으로 빠져있던 현금성 자산들이 계속해서 이제 골드랑 증시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트레이딩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증시에 있어서 매수 플레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플레이를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관점이 굉장히 좀 틀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오늘 한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막 연락을 주셨는데
저번 주에 이제 저저번 주죠. 2주 전. 2주 전에 이제 제가 매도에 대한 뷰를 드렸는데 매도에 대한 뷰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내려갔어요. 사실상 매도가 쫙 내려갔는데 이제 그 관점을 그대로 갖고선 지금 이번 주에 아직까지도 매도 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게 하루나 어떤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주간의 관점으로 계속 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초장기적인 뷰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최대한 좀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좀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드리고자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일단 S&P 일단 일봉상으로 저항선이 있었던 4호선을 뚫었어요. 3,145선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기존의 저항선이었는데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때려 맞았습니다. 때려 맞고 나서 저항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장에 지금 뚫고 올라간 상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항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이어서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이 오늘 오전장에 다 썼어요. 네. 지금 오전장 수급은 다 썼기 때문에 지금 10시만 개장하고 나서 실질적인 수급들에 대한 플레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들을 보면서 매수를 이어가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사실 저는 전략적으로만 짜고 가자면은 아예 돌파 매매로 지금 한 75 정도, 3,175 정도의 매수로 그냥 치고 올라갈 때 올라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상당히 좀 리스키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 트레이딩 추천드리고 자 아래쪽으로 좀 빠졌을 경우에 조정 받으면은 3,150 정도, 50 정도에서 좀 떨어졌을 때 매수 플레이 잡고선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플레이 들어가면은 2단가보다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로 가시는 거 괜찮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시가 요즘 뭐 확실하게 좀 떨어져서 반등을 정확하게 해줄 자리까지 잡으면은 항상 안 와요. 그리고 안 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키하지만 이 정도 대응하시면은 손익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그 에이지 멘토님이 얘기한 거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간 내를 자꾸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를 하고 있거든요. 노란통 메신저. 김본엔 에이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밤에 안 해요. 저는 밤에 자야 돼서. 저는 낮에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선물은 또 에이지님이 저보다 잘해요. 이제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밤에는 손을 뗍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픽을 이렇게 싹 드리거든요. 픽 보면 거의 아트니까. 여기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노란통 메신저, 김본엔 에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본엔 에이지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김본엔 에이지라고 검색하시면은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또 에이지 멘토님의 전략들 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검색하면은 뭐가 뜨냐면 최강 스펙이라는 게 뜨거든요. 네. 왜 최강 스펙이냐면 저희 두 분의 스펙이 기관에서 거의 뺨을 치거든요. 기관 뭐 상위 투자자도 다 뺨 치는 스펙이니까 스펙으로는 저희가 아마 월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게 어떤 스펙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금 펀드매니저 출신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투자운용사 지금 대표니까 저희가 스펙으로 치면 최고급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운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저희는 전부 다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리를 깔고 자랑을 한번 하고 지나갔고요. 좀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던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같은 라이센스 있으면 다른 분 가져도 돼요. 근데 같은 라이센스 있는 급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운용 쪽이기 때문에 증권사 을이에요. 증권사 직원분들이 다 저한테 을이거든요. 제가 갑질은 안 합니다만은 원래 기관 속성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검증된 분들이라는 거, 자, 이 이야기 한번 나누고 가도록 하고요. 일단 에이지 멘토님의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3,145선 저항을 좀 뚫었기 때문에 매수가 아직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수급이 약한데 이따가 개장 후에 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자리는 강하게 좀 올라왔을 때 3,175선에서 매수 아니면은 눌려준다면 3,150선에서의 매수 S&P 500 기준입니다. 이렇게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멘티의 오늘 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같이 매수 의견을 들어줬어요. 네, 저도 매수로 의견을 냈는데요. 지난주에 일단 고용보고서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 증시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지금 제가 30분 봉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장 개장 이후에도 조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장 시작 이후에도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매수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포지션 자리는? 저는 3,172.32포인트 넘어서면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170? 네, 돌파 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 3,170 몇 선이라고 하셨죠? 72.32 정도 선에서 네,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50이요? 네. 알겠습니다. 3,172.50선 여기서 돌파를 하면 매수 진입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장 후에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진입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S&P 500 지수는 제가 지금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다른 상품 지금 혹시 계약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상품 지금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지금 진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유로화 제가 지금 진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일 상황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제가 40.36에 3계약 정도 지금 매수 포인트로 진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가가 40.26으로 $300 정도 손해보고 있는 상태. 이거는 조금 전에 진입한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고 나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선에서 걸어뒀다가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유로는 어떻게 진입했죠, 유로는? 유로는 재계약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갔고요. 1.13455선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셨잖아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반대인데 단기 트레이딩 반대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막 크게 잃을 포인트에서 진입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오일도 저는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42.45 갭을 메우는 이 42.45를 뭐 뚫으면 그때 한번 매수 보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차 도전이기 때문에 3세 판이거든요. 지금 거의 이걸 한 판이라고 보면 이 두 판, 3세 판이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매수도 크게 나쁘진 않고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껌딱지죠.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유로화는 제가 봤을 때는 유로화는 일단 뭐 그때 에이지 멘토님이 1.140에서 매도다. 이게 너무 매도가 약간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1.140까지 에이지 멘토님 그때 한번 매수를 봐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현재 가고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오늘 단기적 흐름으로는 일단 매도. 하긴 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이 되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유로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좀 매도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유로 매도 들어갔을까요? 라이멘티? 네. 저도 단기적으로 매도로 보고 매도로 들어갔는데요.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안 좋은 자리는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홀딩하는 전략. 자,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에이지 멘토님 살짝 웃으셨어요. 일단 지금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트라이하고 가도 상관은 없고요. 원칙컷대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지켜서 거래하신 다음에 바로 터닝해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 보인다면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는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세에서 유로가 얼마 정도까지 슈팅을 쏘느냐가 이제 다음 한 번 더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멘티의 S&P 500과 관련한 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일단 지금 진입은 안 한 상황입니다. 아까 3,172선. 이라고 하셨죠. 3,172선에서의 매수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고 크루드 오일은 매수 진입? 네, 크루드 오일 매수 진입 그리고 유로 FX 3계약 매도 진입 한 상황입니다. 이 이후의 수익 상황 같이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오늘 개장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개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슬슬 밀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규 매도를 통한 뭔가 대단한 수익을 뭐 노리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과 함께 발표될 지표들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번 달 7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개장하고 개장 전, 그냥 개장 후까지도 잘 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라 그래요. 실적 시즌이라 실적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선에서 아마 금융주들이 우르르 발표할 거고 그다음 중간에 IT 발표하고 소매 뒤에 발표하면서 이제 네. 실적 시즌 갈 건데 이 실적 시즌에서 초반 금융주들 성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얼마나 채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디폴트된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 지표나 뉴스들을 상당히 뉴스를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밑단으로 466포인트 예,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개장 한 5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눌려주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이 1% 넘게 상승폭 튀어나가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1.1% 상승입니다. 3,16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3% 상승입니다. 1,4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01% 내림세입니다. 40.2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상승입니다. 1,79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94% 상승입니다. 1.13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나스닥 1466 얘기했잖아요. 네. 저가가 1466.25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한 틱인데. 네, 딱 한 틱 차로 또. 네. 저는 참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네. 제 말 듣고 1466포인트를 잡으셨던 분이라면 좀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이에요. 그래도 수익 중이긴 한데 예. 수익 중이긴 한데 여기까지 체결되면 이제 더블로 체결돼서 더블 수익 딱 끝내고 오늘 내내 쉬고 발 닦고 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틱 차이로 안 되나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건 이 정도 거의 맞췄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닙니다. 뭐. 죄송합니다. 못 맞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늘 이렇게 약간 한 틱 차이로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 이제 방송 중에서 그렇죠. 봤을 때 이게 참 좀 안타깝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추가를 태우면 안 되겠죠. 지금은 안 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잡아놓은 게 이제 네. 1491포인트짜리기 때문에 뭐 이게 제 능력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틱 차이인데 뭐 이게 사실 수익과 손실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 그렇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난 중요한 차이를 맞아요. 가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계약은 들고 있는 거와 다름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476포인트에 들어가셨다라면 네. 한 계약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은 나고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지나간 일은 있고요. 오늘 제가 못 잊고 있어요. 제가 못 잊고 있는데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틱이 지금 계속 좀 약간 미련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이제 아까워서 그쵸 옆에서 보는 저도 좀 아깝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자리에 걸어 놓으셨다면 사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거의 뭐 정확하게 맞히셨고 지금 계속해서 좀 수익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금 매수 들어가신 분 계시다면은요 문자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에이즈 멘토님의 뷰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지금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좀 탄력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꺾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밴드 영역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돌파 매수에 대한 사인을 추가로 드리자면 아까 S&P에 대해서 드렸고 저희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507선 정도 돌파했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 같이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반대로 매수로 돌릴 수
있었던 자리가 40.16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약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장기 뷰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단타적인 관점으로 끊을지 혹은 장기 포지션을 추가로 들을지 이 부분 대응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금일장 중에서 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네. 40.77에 대해서 단기 매도 포지션 보는 거. 이 자리는 한 20틱 정도만 짧게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또렷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는 만약에 온다면은 그냥 시간 아깝죠. 이런 자리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플레이 들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깔끔하게 이제 매매는 나와버렸는데 네. 진짜 아까 화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표가 라인 잡아놓은 게 약간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라인 터치는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목가 라인 터치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오늘 이제 뭐 웨어버리는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50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체결되면 1498.40까지 볼 생각이었는데 네. 밑에는 체결 한 틱 체결 안 됐으니까 네. 요거 한 포인트 하나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포인트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른 상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네. 이게 1498.40을 돌파해버리면 이제 신고가 또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 못하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함부로 매수를 좀 배팅을 세게 들어가기 좀 쉽진 않거든요. 다른 상품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리에서의 이제 뭐 목표가는 다 나왔고 수익을 이미 낸 상황이고 우리 에이즈멘토님의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는 S&P 500 기준으로 돌파 매매 그 기준선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스닥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데 윗골이 뭐 조금 달고 있기는 하지만 개장 이후에요. 그래도 오늘 좀 상황 본다면 1507선 돌파를 한다면 여기서의 또 매수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분주하세요. 우리 에이즈멘토님과 라이멘트 굉장히 분주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골드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이제 방송 스타트하기 전부터 걸어놨던 단가인데 네. 97.9단가거든요. 네. 97.9단가에서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있었는데 지금 한 630불 넘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 아래쪽에서 40.16짜리. 네. 근데 저희는 체결 단가가 좀 높아요. 40.21 정도에서 체결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이건 약수익이고 지금 골드가 조금 더 분주하게 수익이 빠르게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장기뷰는 아직까지는 매수기 때 함부로 네네. 매도를 들어가는 거는 장기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차트 뭐 크게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골드에 대한 매도 플레이 포지션이 이제 저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던 장 이때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굉장히 좀 세게 매도에 대한 베팅 물량이 있던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선 저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 포지션으로 진입을 들어간 부분이고 현재 매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포지션은 수익 청산은 49.1 정도, 94.1 정도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익절에 대해서는 좀 세팅을 해두고 갈 예정입니다. 현재 손익상으로는 한 뭐 20틱 정도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절로 걸고선 나머지 구간 버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797.9선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94.1까지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단타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늦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가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거 93.7 정도 대응하시면 좀 깔끔하게 단기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지션 자체가 일단 네. 장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지지선이기도 네, 하고 네. 단기적으로 뭐 골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뷰가 매수이기 때문에 네. 이 포지션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매수 쪽으로 93.7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스닥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안 되는 날인가 보네요. 제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개장 전이죠. 네. 30분 개장했을 때 막 하자마자 밑에 저가가 466.25 네. 한 끗 차이로 체결 안 네, 됐거든요. 네. 제가 00이었는데 근데 목표가는 지금 됐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됐네요. 아까 전에 됐네요. 또 아까 저희는 498.00에서 네, 네. 한 끗 차이로 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배 쳤는데 그래도 한은 풀었네요. 한 풀고 한은 가시겠어요?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98점 아까 40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거기에서 일단 좀 청산이 된 그 가격이었고, 자, 나스닥 좀 계속해서 좀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가다가 좀 지지받고 네. 이제 좀 버틴다면 아까 에이지 멘토님 얘기한 돌파 매매도 가능한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재밌는 게 나스닥이나 S&P랑 지금 방향성이 또 전혀 달라요. 다르죠. 지금 그러게요. S&P는 계속해서 폭락 물량을 더 빼고 있고 내려가고만 있는데 나스닥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는 모습 볼 때 두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달리 트레이딩을 단기로 하시는 것도 뭐 재미있는 전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향 달리하면 일단 지수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 간의 차이를 주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은 상방으로 그리고 S&P는 하방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멘티의 지금 지수 트레이딩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S&P로 전략을 세웠어요. 혹시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거 혹시 없을까요? 현재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없네요. 지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S&P를 3,172선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대기를 해놨는데 S&P는 지금 하방으로 향하면서 좀 체결이 안 됐고 나스닥은 혹시 전략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나스닥도 아직 진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나스닥은 그럼 지금 걸어놓고 대기 중인가요? 돌파 매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돌파 매매인데 돌파해야 되는 그 상한선에서 또 맞고 떨어졌어요.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돌파를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네. 함부로 포지션을 때리면 안 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제 그냥 상한선에서 왜냐하면 상한선이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호가가 박혀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 못 뚫으면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빠지는 플레이 나오고 다 끝나고 나서 네. 그 호가 물량 소화하면 그때 주세 따라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즈 멘토님이 세워드렸던 돌파 매매. 아까 나스닥은 1,507선 그리고 S&P는 3,175선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선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사실 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이제 화요일에 제가 나스닥으로 이제 돌파 매매로 해가지고 네, 수익을 네. 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돌파에 대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끝내고 나서 거기에 상한선을 돌파하고 나서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증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본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좀 강한 흐름을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S&P는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S&P도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좀 매수할 만한 자리긴 한데 매수 포인트가 한번 제가 라인 잡아봤던 거에 나오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중에는 약간 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상황이 이제 언택트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국에서도 로빈후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워렌 버핏을 잘 모르고 포트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트노이 얘기를 더 잘 듣는 것 같아서 워렌 버핏이 지금 천연가스 회사 샀는데 S&P 좀 봐줄만도 한데 S&P 안 가네요. 일단 포트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좀 약간 시대에 좀 레트로나 이렇게 약간 세기말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S&P가 조금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S&P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매수 포인트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는데 아까 라인 지금 조금 3,159 라인이거든요. 3,159 라인인데 딱 걸리긴 걸렸습니다만은 걸려서 이제 상하반 잡기는 좀 애매한 단타 자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트레이딩할 공간은 현재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 3,159선 지금 좀 개장하고 좀 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스닥이 1,500을 넘었나요 지금? 넘다가 이제 다시 또 밀렸는데. 이를 넘었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1,498.25 여기가 계속 저항이 되고 있어요.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여기를 안 차겠을 때 그다음에 이제 돌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498선 그 선에서 지금 저항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507선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급은 좋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오일에 대한 매수 포지션 지금 40.16짜리 이후에 계속해서 오일이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보유는 하시되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위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히 5일 지금 요 자리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이제 그 방향은 좀 다른데 자리는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절 폭은 상당히 짧게 가져가고 수익폭은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제 손익빈이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다. 충분히 대응하기 좀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즈멘토님 아까 40.16짜리 매수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라이멘트는 2일선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52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오늘도 또 바쁘게 저희가 진행을 하느라고 음봉양봉 퀴즈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2부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라이멘트의 수익 상황은 2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